네, 안녕하세요. 쌈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그린 크로미스 재미있는 해수어 소개하면서 그린 크로미스에 대해서 소개 동영상 간단하게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 좀 어떤 한 종, 특정 종에 대한 어떤 해수어를 소개하는 것보다는 탱 내지는 서전피쉬라는 이 전반적인,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탱 내지는 서전피쉬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한국말로는 쥐치라고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어감이 좀 그렇죠. 쥐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어감이 조금 약간 그런데, 그래서 사실 쥐치라는 용어보다는 사실 탱이라는 용어 좀 귀여운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용어를 좀 더 많이 쓰는데요. 사실 탱이라든가 이런 서전피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도리를 찾아서의 도리 같은 경우에 이제 탱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인기가 높은데 어떤 점이 매력인가 뭐 이런 부분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짬뽕항에서 가능해요. 짬뽕항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고기 전용항을 FO, 피쉬 온리 항이라고 그러고, 짬뽕항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제가 예전에 어떤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경산호항, 리프 시스템이라고 하죠. 조명이 좀 빠방한 거. 그리고 경산호항 말고 이제 연산호항 내지는 연한 짬뽕, 그러니까 약한 짬뽕항, 그거를 이제 Fish and Invertebrate 라고 분류를 사실 로버트 페너가 했어요, 과거에. 그래서 보통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짬뽕항에서 가능하다. 요거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젤피쉬나 버터플라이 피쉬, 나비 고기 같은 경우에는 산호를 먹습니다. 산호를 먹어서, 사실 지난번에 식단 구성 설명드리면서 초식동물, 그 다음에 잡식동물, 육식동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서 구분한다고 제가 크로미스 편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더 나아가서 카니보어 중에 산호만 먹는 종을 이제 또 코랄리보어라고 해요. 나비 종류가 보통 그런 경우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스펠링이나 그런 건 나중에 좀 자막 화면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짬뽕항에서 가능하다가 상당히 매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떡대예요. 떡대라는 게 사실 상대적인 용어인데, 자기 손바닥보다 이제 보통 크다고 느끼면 떡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손 원래 큰 사람은 진짜 떡대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이거는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 수입되는 개체 대부분이 그렇게 떡대, 탱 종류가 그렇게 큰 탱 종류가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30, 40, 50 요 정도 큰 탱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물고기가 크면 위험 부담이 그만큼 있습니다. 산소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배송 측면에서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료도 추가적으로 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약간 우리나라 현재 수입되는 어종 자체들은 그렇게 탱이 큰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잘 자라요. 아무튼 두 번째, 크다, 떡대다. 세 번째, 이제 정말 진정으로 색감, 정말 원색적이다. 내지는 해수만 가능한 색이 여기서 이 탱 종류를 키우시면 나옵니다. 심지어 색깔을 그 탱 이름을 부를 때 색깔로 불리우는 경우도 있어요. 블루탱, 파란색의 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렌지 숄더탱, 오렌지색이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다른 해수어와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대비되는 부분인데, 원색적이고 오색 찬란하다, 또 다양한 색감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원색적인 부분에 대해서 색감의 3요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자홍색, 마젠타라고 하죠. 마젠타. 그 다음에 사이언, 청록색이라고 하고요. 옐로우, 노란색이라고 해요. 요 세 가지를 이제 원색, 색감의 3요소라고 그러고요. 참고로 이제 빛의 3요소도 있는데, 이건 저희 모니터 보시면 RGB라고 있잖아. RGB 모니터. 레드, 블루, 그린, 블루, RGB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게다가 이런 원색적인 색감 이외에 참고로 이제 파스텔톤의 색감, 예를 들면 아크로 같은데 산호 중에 아크로에서 많이 나오는 파스텔톤 색감도 약간 있습니다. 파우더 블루탱이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 색감이 너무 이뻐요. 이게 사실 저희들은 해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이 파우더 블루탱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1996년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에 거기 이제 로미오랑 줄리엣이 서로 만나는 씬이 있는데 그때 이제 파우더 블루탱이 등장하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카페 같은 데서 그거 가끔 보면은 얘기들 나누는 거 보면은 과연 이 씬에서 파우더 블루탱이 몇 마리였을까 한번 맞춰보자. 뭐 이런. My heart loved till now, for swear at sight, for I never saw true beauty till this night.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저는 못 맞췄어요, 참고로. 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그거 한번 보시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나는 첫 번째 장면에서 파우더 블루탱이 몇 마리나 나오는지 한번 세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탱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탱은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는가? 탱 종류 여러 가지 있다. 옐로탱도 있고 블루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탱이 있는데 그거를 학자들이나 이 어류학자들 이치올로지스트라고 하는데요. 어류학자들을 이런 사람들이 탱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는가? 요거를 그냥 재미삼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형태학 쪽 모르폴로지컬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5가지 속 제네라라고 하죠. 이 5가지를 구분하는데 아칸투로스, 테노차이투스, 나소, 파라칸투로스, 그 다음 제브라소마 뭐 이 정도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원래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6가지인데요. 보통 이제 많이 알려진 건 5가지 제네라로 구분을 합니다. 아칸투로스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동그란 형태의 탱, 예를 들면 아킬레스 탱, 파우더 블루탱, 동그랗죠.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테노차이투스는 좀 구강 구조가 특별해요. 입술이 좀 삐져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이빨이 조금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브리슬 투스라고도 해요. 가는 이빨, 짧은 이빨, 그래서 그런 이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브리슬 투스라고 하고 이걸 이제 테노차이투스 속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소나 브론디나소 같은 나소탱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칸투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블루탱이라고 한국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서양 쪽에서는 블루탱이라는 말은 사실 다른 해수어를 지칭할 때 실제 블루탱이라는 아틀란틱 블루탱이라고 한국에서는 알려진 그런 거를 지칭할 때 쓰긴 하는데 파라칸투루스는 우리가 늘상 말하는 그 파란색 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블루탱 말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파라칸투루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브라소마 유명하죠. 옐탱, 옐로우탱, 그 다음 브라운탱, 퍼플탱 그렇게 생긴 거 약간 코끼리 그런 거 뭐 포토샵 같은 거 처리해가지고 코끼리 모양도 갖다 붙이고 뭐 그런 거 참 많은데 요런 식으로 이제 외모, 형태 내지는 생김새로 일단 구분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칸투루스나 테노차이투스, 파라칸투루스, 제브라소마 같은 경우에는 그 뼈침이라고 그러죠. 꼬리뼈 부분에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다치기도 해요. 아는 친구 중에 저랑 같이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요거 때문에 다친 적도 있는데 정글 뭐였지? 정글의 법칙? 김병만. 네, 김병만 정글의 법칙을 나중에 찾아보시는 것 중에서 저희들의 친구인 어떤 한 명이 블루탱한테 테러당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네, 그래서 요 아칸투루스, 테노차이투스, 파라칸투루스, 제브라소마 같은 4가지 종류는 그 뼈침이 한 개예요, 한 개. 그거를 이제 싱글 폴딩 스파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한 개고요. 사실 이런 형태학적으로 분류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은 사실 요거예요. 요 책. 존 E. 랜달이라는 분이 쓴 이 책인데 이 책 굉장히 재미는 없는데요. 모든 탱 종류에 관한 모든 해수어가 거의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뼈는 몇 개냐, 몇 번째 뼈가 어떻게 돼 있냐, 엑스레이선은 어떠냐, 뭐 이런 거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분포. 여러분 혹시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이 책을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